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생뚱맞아 보일 수는 있는데, 먼저 하나의 화면을 공유를 할까 싶네요. 음, 제가 매일 저녁 자기 전에 한 20여 분짜리이긴 한데, 이 유튜브를 매일 봐요. 왜 이걸 띄웠는가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이 된 이후에 이게 4일 전에 데이터인데 28만 1000명 정도가 죽었대요. 이거는 러시아군만 해당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전차, 장갑차, 뭐 그 차량, 뭐 일반 차량이 아니고 이건 이제 군수 보급 그런 차량이겠지요. 뭐 이렇게 해서 이거는 둘째 치고, 근데 이거 자체만 해도 이게 어, 그 나라를 얼마나 황폐화시켰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왜 이거를 보여드렸나 하면은, 그러면은 지금 죽은 사람이 사살시켰는 사람 숫자가 28만 명이 넘어갔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부상자는 곱하기 3이든 4든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뭐 정보를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부상자를 또 계산을 하면 곱하기 뭐 3배든 4배든 해야 될 거예요. 그럼 100만 명이 넘어가요.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느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알기로는 미, 러시아 이 두 나라가 군사적인 강대국이라고 1, 2위를 다투는 그런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데 통상 러시아가 다른 나라에 뭐 침공을 하거나 뭐 전쟁에 관여를 하면은 큰 힘이 됐는데, 왜 우크라이나와 같은 이런 어떻게 보면은 개발도상국에 해당이 되는 이런 곡물이라든가 이런 농업에 치중을 해 있는 나라의 군사력에도 어, 이렇게 무력해졌느냐 이런 걸 따져보면은, 사실 우리가 처음에 뭐 2021년, 22년 2월 24일인가 아마 그 뭐 특수군사훈련이라 해가지고 시작이 된 군사작전이라 해서 시작이 됐는 게 그때부터인데, 단기간에 끝날 줄 알았죠. 그런데 여기에는 2014년 크림반도 문제 때문에 강제적으로 그게 그 러시아로 병합이 돼 버렸죠. 그러면서 그때 싸움을 하면서 느낀 게 있어가지고, 또 그 세계의 주가 거기에 또 독립을 해서 뭐 친러시아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옮겨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내전이 계속 좀 있었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강대국이 군사력으로는 강대국이었는데 왜 이렇게 깨져버렸냐. 결국에는 부정부패가 어, 너무나 심해서 무기들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군수품이 납품이 되면서 부패한 상태다 보니까 이게 그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어 그게 이용이 안 된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완전히 지금 뭐 소위 말해서 넘사시룬 상황까지 간 거고, 근데 이거를 저희 상황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자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오늘 또 추가로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3분의 2 토막이 났고, 뭐 솔라나나 아발렌체나 그 다음에 뭐 폴카다이스라든가 이는 나름 엄청나게 좋았던 것들이, 그것들은 대부분이 10분의 9가 날라갔어요. 그러니까 뭐 146달러 하던 게 한 9달러 뭐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뭐 55달러 하던 게 3.7달러 이래요. 그 다음에 466달러인가 뭐 했던 게, 하여튼 간에 뭐 다 보면은 그 10분의 1 정도만 남았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10분의 1보다도 조금 못해요. 그러니까 뭐 하락률로 따지면 고점 대비해서 90% 이상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저희 케오케이는 어떻게 됐냐 보면은 7달러까지 거의 턱 밑까지 갔으니까, 6.95달러인가 거기까지 갔으니까 7달러라고 예를 들면은 7달러에서 0.7달러가 되면은 10분의 1이지요. 그런데 0을 한 개 더 붙여가지고 0.07이 되면 99가 날아가고 1이 남은 거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의 0.007로 계산하면은 1000분의 1로 떨어진 거지요. 이게 우리의 그 실상이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게 그 러시아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했을 때 똑같은, 그러니까 비슷한 식으로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해야 될 거 하지 않고 뭔가를, 우리가 그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비트, 이더, 초창기에 거래소에 상장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스테이킹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비트 이더밖에 없었다 이거죠. 근데 비트 이더가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비트 이더로 교환을 해서 나아갈 필요도 없고 했던 게, 2020년 1월인가 일단은 상장이 됐죠. 한 군데. 제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이름은. 그렇게 해서 시간이 쭉 흐르면서 2021년도가 되면서 좀 더 많은 곳에 상장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환 자산으로 비트와 이더를 내준 경우가 없어지고, 그 대신에 비트와 이더로 스테이킹은 여전히 되는 거죠. 테더도 마찬가지고. 네 가지를 스테이킹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정해놨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우리의 그 강점은 시스템이 있었던 거지요. 특히나 이 사업의 핵심 파라미터는 가격 이원화 정책이었고, 그것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플랫폼 가격이었죠. 똑같은 상황에서 10분의 1 토막이 났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7달러에서 예를 들어서 한 1달러 정도로 이 플랫폼 가격을 조정을 했다. 그러면은 0.3달러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은 이게 30% 정도 갭이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스테이킹을 새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 소개가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시스템에서 후원 수익이라는 게 사라졌고, 플랫폼 가격이라는 게 조정이 되지를 않으니까 어떠한 메리트도 찾을 수가 없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은 그 메릿이 있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내가 어, 만 개를 뭐 0.7달러에 사서 만 개를 0.7달러로 해서 만 개를 사면 7,000부를 가지고서
어,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10,000개를 우리 KOK 지갑에 옮겨서 채굴하기를 누르면은 10,000개가 들어갔으니까 저쪽 플랫폼 가격이 1달러라고 하면은 10,000달러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신규로 들어온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30%를 이미 어, 이득을 보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상이 되는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4%다, 월 4%다. 근데 이 사람은 7,000불에 해당이 되는 4%는 여전히 받는 거예요. 왜? 그 상태에서 들어갔고 10,000불로 들어갔으니까. 그게 7,000달러가 10,000달러가 돼가지고 스테이킹이 됐고 거기에 해당이 되는 4%가 나오니까 실제로는 좀 줄어들더라도 다른 모든 분들은 기존에 했던 분들은 줄어드는 한이 있어도 그분은 4달러를 그때 그 4%를 그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4%의 3분, 그 30%가 날아가는 건 4, 3, 12, 1.2%가 날아가면 2.8% 정도의 월 수익을 갖게 되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이 시스템이 있는데 부정부패한 것처럼 군수 장비의 그 퀄리티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뭐 전쟁이 일어나도 그 군에 이제 장성이 있든 뭐 군납자든 뭐 로비를 하든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이윤들을 남겨 먹었겠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게 실질적으로 바로바로 대응이 되어 갖고 왔다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이렇게 플랫폼 가격이 움직이고 가격이 연동이 되기를 한 25% 갭을 계속 유지를 해왔다라고 하면은 여기에는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후원 수익이라는 게 날려버리면은 이거 자체의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돌대가리 같은 재단,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운영사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거를 그냥 틀어막은 거죠. 그러고 나서 지금 이쪽으로 뭐, 그 메인넷을 더 개발을 했고 여기에서 더 큰 거를 만들어내겠다고 하는데 콜카다, 아발란체 뭐 이런 것들 정말 정말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이미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저앉았는데 근데 뭐 그 노드의 뭐 대표되는 사람이 며칠 전에 그 올려드렸던 그런 영상을 보시면은 도대체 뭐를 알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개념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말 저는 어 알다가도 모를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시스템에다가 그 다음에 끼지 말아야 될 돈이 있었지요. 이 플랫폼 사업에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지금도 지난번에 뭐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란에서 예를 들어서 뭐 그 대장금, 헝가리에서 허준, 뭐 이런 것들은 수차례도 방영이 돼요. 요즘도 여러분들 연휴 때 보시면은 슬기로운 의사생활, 뭐 슬기로운 감방생활, 뭐 그 이전에 어 인기리에 종영했던 방송들이 수차례 반복해서 나와도 그거를 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걸로 알아요. 이런 데에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 어, 이 그런 콘텐츠 그런 그 볼만한 것들이 공급이 되는데 돈이 많이 드냐? 아니단 말이죠. 근데도 그런 거는 전혀 생각지 않고 지금 새롭게
뭐 만드는 지금 메인넷에 하나 투자가 되는 비용 자체가 수백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유지 관리, 유지 보수하고 뭐 유지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더 많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짓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콘텐츠를 뭐 렌트를 하든, 그다음에 이제 거기 운영할 사람, 서버 뭐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해도 월 베이스라면은 뭐 제가 대충 보기로는 한 3억, 뭐 많이 잡아가 5억이라고 합시다. 그래 봐야 1년이면 60억이에요. 뭘로 충당을 하느냐? KOK 가치가 여전히 유지가 됐다고 하면은 5, 60억은 돈도 아니에요. 그것도 매달 지불이 50억, 60억씩 나가는 게 아니고 매달 나가는 건 한 5억 정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러시아라는 나라가 한 100만 명이 뭐 팔다리 잘리고 뭐 완전히 부상해서 더 이상 전투에 임할 수 없는 사람들은 제대를 시키지만은, 그렇지 않고 부상을 당한 사람들은 다시 전쟁터로 내몰려져요. 그리고 예전 같았으면은 공격 위주로 했지만은 지금은 거꾸로 수비 위주를 하고 있죠. 방어 위주로 참호파가지고 이 프로텍트 하는 전선을 한 서너 단계를 해가지고 뭐 대전차 지뢰도 뭐그 매스를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북한까지 가서 구형 어, 포탄들을 뭐 그 들여오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은 사실은 거기에 또 하나 때문에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작자 때문에 그 문제가 됐고, 그 다음에 불통을 만들었잖아요. 소통이 안 되고 모든 이 귀와 눈을 막아버리는 거죠.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스스로가 나가는 정보만 계속 던져준 거지요. 여기에 또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마찬가지로 불통이에요. 거기에 내용은 뭐 매달 뭘 하는 거 그거 가지고 내보내요. 근데 그게 몇 명이 들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또 재생해서 한 번에 듣고서 이해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그 내용 자체가 1시간 넘게 했는 거를 10분짜리로 바꿔버려요. 그것도 동영상이 아니에요. 제가 어, 녹화했는 것도 보고 그 전 것도 이렇게 보면은 뭔가를 설명을 할 때, 어,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로드맵을 뭐 이야기를 하고 할 때는 눈알이 왔다 갔다 해요. 뭐냐? 보고서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Q&A를 할 때 보면은 정리가 잘 안 되는지 엄청 사실 좀 떠듬거리잖아요. 그러면은 스스로도 정리가 안 됐다는 이야기라고 보여요. 그렇게 많이 내보내면은, 그렇게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내보내면은 과부하가 걸려서 이거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하나하나를 설명을 해도, 하나하나를 적용을 해도 사람들이 그거를 이해를 하는 데에는, 그거를 기술적으로 이해를 하고 용어적으로 이해를 한다고 해가지고 돈이 되느냐? 그거는 절대로 아니다 이거죠. 이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그 박무식이라고 하는 여자가 거기에 디디 떠드는 여자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미디움이 조폐공사의 디지털 화폐 기술 개발에 참여도 하게 되었다는 기사가 났었고, 부산은행이나 부산시청의 블록체인 기술 개발도 선도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기사가 났었는데 모두 제외당해 버렸지요. 유유. 이러한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것과 뛰어난 기술을 갖고도 울면서 돌아다녀야만 하도록 만든 저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 거짓말이라고요. 이미 기사에도 나왔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떠한 반박 기사도 내지는 못했잖아요. 우리가 확인을 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여자가 이게 720명 있는 방인데 방 무슨 뭐 저기 여자가 있어요. 도대체가 도대체가 이 머리 안에 대가리 안에 뭐가 똥만 들어가 있는 건지 뭔지 모를 정도로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할 수는 없다. 눈으로 확인을 하고 기사로도 확인을 하고 했는데 여전히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정말 살이 벌벌 떨릴 정도로 화가 나요. 이거는 여기까지 좀 이야기하고요. 여러분들이 왜 싸움을 해야 되는지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살자도 나오고 자살을 시도하신 분도 나오고 친척, 지인들 얼굴 볼 수도 없고 앞으로 살아갈 것 자체를 생각을 해도 정말 막막하고 우울증 걸리고 불면증 오고 그런데 왜 누구 하나만 바라보고서 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를 않냐는 것도 사실은 저는 좀 많이 어, 제 개인적으로 힘이 많이 빠져요. 근데 이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화면 공유를 다시 간단히 좀 할게요. 음, 잠깐만요. 제가 그 좀 부탁을 드리는 게 이 양식에 일단은 많은 분들이 어, 동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갈로 부분을 만들어 놓은 거는 여러분들이 거주하시는 지역구가 예를 들어서 구미 같은 경우 구미을, 구미갑, 구미을 이렇게 있어요. 그럼 구미갑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넣으시면 되고 여기에는 제가 그 국회의원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메일을 보낸 날짜가 제가 그 엑셀 파일로 작성이 됐던 데다가 뒤에다가 보낸 날짜를 이메일을 각각 보내고 나서 거기다 날짜를 기입을 해 놓을 거예요. 그 용량이 커서 일단은 날짜만 기입을 하고 이메일 보낸 날짜를 알려드리면 요 지역구에 해당이 되시는 분이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 10월 뭐 며칠 어 KOK 프론티어 협의회장 허재백 씨가 대표로 민원 접수한 이메일 내용에 아래 명단의 지역 주민들 피해자들이 함께 민원 신청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날짜하고 여기 각 해당되는 지역구를 어떠한 한 분이 저 양식을 가지고서 번호 순대로 그냥 뭐 이름 적으시고 주민번호 적으시는데 앞에 6자리와 생년월일과 뒤에 남녀를 구분하는 첫 번째까지 해주시고 주소 적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서명 날인 정도만 해 주시면은 그 지역의 다른 분들을 만나실 수가 없고 잘 모르겠다고 하면 혼자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저한테 연락을 주셔야지 이 날짜를 가르쳐 드릴 수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그 지역구 국회의원은 253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일이 제가 다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울며 겨자 먹기식이라도 제가 지금은 어 이렇게라도 좀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해 드리고 여기에 동참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용은 300 명한테 가는 내용은 다 동일해요. 제가 사실은 조금 구분을 하려다가 다시 전면 수정을 해서 하나로 통합을 해요. 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 전체적으로 공론화를 반드시 좀 해야 되겠다. 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 1 년에 가상자산 피해자 피해액이 액수가 한 5조 3천억 정도가 된대요. 그런데 우리 KOK 같은 경우는 4조 원이 된다는 거죠. 인원만 해도 90만 명이에요. 저는 100만 명이라고 봐요. 금융풀이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피해자이긴 하니까. 그래서 어 이런 부분을 정치권에서 그 자살한 사람도 있다는 사실 알아야 되고, 가정이 파괴가 이혼, 뭐 가정 파괴 이런 것들도 일어나고, 우울증으로 그다음에 불면증으로 이렇게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서 기사화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면은 저는 이 저희가 고발 조치를 한 것 자체가 가상자산 범죄 합동수사부로, 수사단으로 남부지검으로 이관이 되기를 원해요. 왜? 담당 수사관의 능력을 이야기를 하기 앞서 가지고 혼자서 하기에는, 제가 저쪽에서 고소한 건 때문에 조사를 몇 번 받으러 가 봤잖아요. 제가 주로 가는 날이 토요일, 일요일이고 밤늦은 시간에 뭐 7시 넘어서 가 가지고 12시 가까이 돼 가지고 마치고 그래요. 이유가 뭐겠어요? 과다한 사건을 담당 형사들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이게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은 어 합동 가상범죄 가상자산 범죄 합동 수사단에 전문 인력이 30명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해를 빨리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쪽을 통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가장 큰, 제가 그쪽으로 좀 이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그런 거를 좀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어 감춰 가지고는 정말 이 힘을 좀 발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뭐 자기 얼굴이 있고 뭐 때문에 핑계를 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저는 뭐예요? 저도 본래 하던 이쪽으로 일을 하면은 힘 안 들어요. 덜 힘들고, 또 누군가가 해 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만큼 정말 열성적으로 하시는 분의 뭐 이상으로도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 내가 아니고 상대방이 똑같은 내 피해액도 크고 한데, 내가 내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 해결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셔야죠. 그런 부분은 제가 시간을 뭐 토요일, 일요일 날 그냥 주중에는 일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런 활동을 못 한다고 하면은, 토요일, 일요일이든 이때는 발벗고 나서서라도 좀 하시는 게 그게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는
병신 바보라서 이름, 얼굴, 뭐 전화번호까지 다 내놔놓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제가 뭔데? 시공간에서 공간적으로는 완전히 별개고, 이 뭐 커뮤니케이션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이 줌 영상 이것밖에 없는데, 제가 여러분들 얼굴 다 알지 못하잖아요. 솔직히 저도 정말 힘들어요. 힘든데 했잖아요. 시작을 했고 이미 많이 진행이 돼 있고, 거기에다가 더 속도를 내기 위한 방법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또 자료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하는데, 이 정도는 해 주셔야죠. 여러분들 전부 다 쉬쉬하고 계시면은 그냥,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뭐 제가 이거를 손을 탁 놔버리고 뭐 고소했는 거 뭐 되든 말든 그냥 놔둬버리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전부 다 그냥 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좀 부담을 좀 줬으면은 최소한 뭔가 할 수 있는 거는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그동안 정말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전달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좀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뭐 그래서 그 전달하는 내용도 조금씩은 예전에 오늘과 같이 이렇게 좀 정신이 말짱한 상태에서 집중력을 가지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날과 아닌 날은 분명히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사실은 팔로업이 필요한 거죠. 설명도 해야 되고, 이동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아, 일 자체도 제일 시간을 빼기 쉬운, 그런데 몸은 고달프지만은, 그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일을 하고 쉬는 날에 제가 여기에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저는 쉬는 날이 사실 없어요. 쉴 수가 없어요. 뭐 어디에서 10월 7일 날 시위를 하고서 그 시위 내용을 제가 자세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 프랭카드에 적혀 있는 내용은 봤어요. 정말 두루뭉실해요. 세세하게 뭐가 잘못이 됐고 지금 이 문제의 발단이 어떻게 생겼고 뭐 때문에 그런지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곳에 있을까 저는 싶어요. 근데 뭐 어디 연대를 해가지고 하고 뭐 모르겠어요. 그 뭐 얼만큼 도움이 될지. 그리고 저쪽에서 제가 오늘 고소장을 좀 전에 출력을 해가지고 도장까지 다 찍어 놨는데 내일 접수를 시키려고. 근데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보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고소 고발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형사처벌 받는 것 같지만은 뭐 증거 자료를, 고소자는 고소를 하는 쪽은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를 해야 되고, 고발을 한 사람은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를 안 해도 된다는 뉘앙스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처벌을 받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똑같아요. 누가 고소를 하고 누가 고발을 하는지, 그 주체가 누군지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그쪽에서는 거꾸로 우리 보고, 제가 저희 방에 계시는 분이 한 370명 된다고 하면 370명이 재단과, 그러니까 이전 재단 이사장과 내고를 해서 협상을 해서 370명 것만 받아가지고 원금 챙기고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뭐 송땡땡이를 다시 타겟으로 맞췄느니 뭐 이딴 말도 안 되는 정말 그 허위 사실을 적시를 하는데 웃기지도 않는 소리들 하고 있는데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한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 문제가 어디에서 출발이 됐는지 이런 내용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 류무실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플랫폼 가격과 거래소 가격을 연동을 하는데 거의 그 저기 일원화에 가깝게 그렇게 가격 조정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생태계 그냥 박살이 나요. 그거를 그 피켓 들고 거기 그 모 회사 앞에 가 가지고 한 그 사람들이 적어놓은 게 그런 내용으로 부르짖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1달러 이상 그 당시에도 1달러 이하로 내리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거는 그 저쪽에서 백데이터를 좀 받으면은 확인이 가능한 그런 제안서를 제가 던졌던 거지요.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그냥 끝나면 뭐 해요? 이기면 뭐 해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손에 쥘 수 있는 게 없는데 현금으로 스테이킹 한 거 아니잖아요. 현금에 그 재단에 쌓아 놨나요? 그 가치 없는 거 그 뭐 처음에는 몇 명에서 해 가지고 한 100 명까지 갔대요. 3 차에 걸쳐 가지고 단체 고소자 수가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100여 명만 결국에는 당사자가 고소를 했고 그 결과가 나온 게 민사까지 가 가지고 배상을 받으려고 하면은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만 해당이 돼요. 고발은 그렇게 당사자가 하는 거 제3 자 입장에서 하는 건데 이거를 재단이 해야 되는데 재단에서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제3 자인 저희가 그 운영사라는 데를 대상으로 고소를 할 수가 없어요. 요건이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고발 조치를 한 거고 우리가 진행을 해서 하고자 하는 거는 이게 소수가 고소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민사로 배상을 받는 거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진행을 해 가지고 환수가 된 거를 정상적인 이 KOK 그 플랫폼 사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서 가치를 올려서 공평하게 누구나 혜택을 보도록 만들고자 하는 게 고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조차도 없으면서 직접 증거가 있어야 되니 없어야 되니 거기부터 개인 후원을 하지 않은 사람은 다 내보내기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이거는 허위 사실을 적시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뭐 미국의 뭐 하고 제가 그거를 다 캡처를 고소 내용으로 다 잡아 넣었어요. 개인적으로 사과하는 거 저는 뭐 받았지만은 저는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세하게. 그 내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고소장을 접수를 하려고 해요. 저는 더 이상 전화 안 해 준다고 했어요. 그냥 뭐 제가 그동안 바빠 가지고 몸이 고달프고 이 일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뭐 순위가 좀 밀렸는데 그거는 고소장 금방 쓸 수 있어 가지고 오늘 한 30분 해 가지고 그냥 정리를 한 거예요. 뭐 크게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러시아를 어 비유해 가지고 지금 말씀을 좀 드렸고 그다음에 어 정치권에 민원 넣는 내용도 정말 심플해요. 그 어떠한 한 분만 이해를 하시면은 거기에다가 기입을 하는 것 자체를 핸드라이트로 수기로 쓰시면 돼요. 출력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쓰시면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구미갑
해가지고 쓰고, 제가 보내는 그 이메일 보내는 날짜만 적고 나머지는 명단만 받아가지고 사인을 하고, 그 커버 페이지를 제가 추가로 보내드릴 건데 그것만 출력을 해가지고 어택치만 하면, 붙이기만 해가지고 동봉해갖고 지역구 사무실에 그냥 제출만 해주시면 돼요. 거기에 설명과 질문에 대한 답변과 설명을 할 사람도 저라고 제가 거기 다 적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지역구에 거주를 하고 유권자이기 때문에 그 역할만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얼굴 팔릴 일이 있어요. 그냥 하시면 돼요. 아니면 어떤 분이 하는 거에 이름만 적어가지고 사인해 주시고, 그러면은 그걸 들고 가시는 분은 아무 분이나 하셔도 돼요. 아니면 우편으로 보내도 돼요. 각 지역구 사무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차로 30분 뭐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좀 해 주십사 하는 게 간절한 부탁입니다. 이 제 파트너 이야기가 아 정말 그냥 좀 많이 실망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지만은 저는 거꾸로 그분을 어 이해를 시키는 식으로 말씀도 드렸고, 당연히 그분도 지금은 뭐 그건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마지막에 하셨는데, 제가 생각해도 지금 해외에서 진행되는 거를 감춰도 부리고 그냥 썩혀 버렸으면은 저희가 힘을 내는 데 훨씬 그 동력이 좀 약화가 됐을 수도 있는데, 가장 막강한 그 파워는 거기에서 시작을 하고, 그게 한국까지 영향을 엄청나게 미칠 거다. 거기에 저희가 또 우리 국내에서 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환수가 되는 게, 저는 해외에서 하는 거는 몰수가 될 거라고 보고 국내에서 하는 거는 환수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 몰수가 되더라도 그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니까, 뭐 우리가 그 들었는 4조 원이라는 거에 비하면은 뭐 수백억 원, 뭐 어떻게 보면은 없어도, 뭐 제가 2.5%를 이야기를 했는데 2.5%의 뭐 그런 거는 없어도 될 정도고, 다만 이게 범죄 행위를 하고 있는 집단이 그 돈의 출처가 어딘지를 역으로 다 확인이 가능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 해외 거는 정말 중요하게, 그리고 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법적인 고발 조치를 하는 거에 있어 갖고 활용점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저에 비하면 사실 좀 이 정도의 일은 아주 수월한 거잖아요.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